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 안녕하세요. 오리쌤 이현지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현지 프로님 모시고 허리 안 아프게 스윙하기, 골프 스윙의 정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로님을 만나보고 얘기해 본 결과 정석대로 공을 치면은 허리가 안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허리가 안 아프게 공을 치는 게 공을 잘 치는 방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방송 전에 프로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드린 기본을 이해하시고 공을 치시면은 허리도 안 아플 뿐더러 실력이 아주 빠르게 느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죠, 프로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프로님은 프로님 제가 소개를 저번에 다시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프로님,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제가 국가대표 상부군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게 되게 대단한 이력인 것 같던데요. 그게 한 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 상부군이? 한 학년에 딱 3명을 뽑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네네, 우리나라에서. 아, 그럼 국가대표 상부군 1년에 골프 치시는 분들 전국 3등, 여자 골퍼 중에 전국 3등? 안에 들었다고 봐야겠네요. 그쵸, 맞아요.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최소한 네네. 3등보다는 못한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화려한 경력. 그럼 제가 골프를 그렇게 요새는 잘 안 쳐서 근데 국내 한 해 3위 안에 든 여자 골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같이 3위 안에 들어주셨던 분이 누가 있으셨어서요? 지금 이제 아실 만한 프로는 이제 제 동기인데 친구인데 김세영 프로, 장하나 프로 다 이 친구가 같이 국가대표 선수 생활 했었던 친구예요. 와우. 연예인을 보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말하면 김세영 프로랑 장하나 프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이현지 프로님밖에 전 모릅니다. 저만 아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이현지 프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보시는 것 같이 화면을 좀 크게 좀 부탁드리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순서로 이현지 프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현지 프로님께 진행을 좀 맡기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골프 초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여쭤보고요. 골프 칠 때 좀 걱정되는 점이나 뭐가 기본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현지 프로님과 대화를 나눈 방식으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PD님 화면 전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흔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프로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기초로 먼저 제가 기본적으로 어드레스를 먼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어드레스부터 그리고 이제 이 체중 분배도 자세하게 어드레스, 백스윙, 임팩트, 피니시로 나눠서 또 준비를 해봤고요. 가장 오늘의 이제 핵심이죠. 이 허리 부상이 오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프로님께서 어드레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주셨는데 당시 보면은 그러니까 호흡과 배에 힘주는 것 그런 부분들에서 프로님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제가 프로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드레스대로 스윙하는 게 맞는 거죠, 프로님? 네. 얘기 말씀하신 대로 어드레스 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했던 이 호흡 그리고 이 배에 힘 주는 거, 아랫배에 힘 주는 게 있잖아요. 그 동작이 그 모습이 백스윙에서도 임팩트에서도 팔로우스루에서도 조금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대로 유지되게 하는 게 그 스윙의 본질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얼핏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골프를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드레스인데요. 이 어드레스를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드레스는 골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네, 이 자세인데 이 어드레스는 견고한 코어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저희 또 호흡도 되게 중요했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축이라고 회전의 중심축이기도 하고 저는 어드레스가 결국 네. 상체와 하체를 잘 연결하는 네. 거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드레스에서 제대로 된 자세를 잡아서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잘 해야지 상체랑 하체가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님한테 얘기하다 뭐 무게중심이 다리에 있다 뭐 그런 말씀 들을 때만 전 당황스러웠거든요, 원래. 저는 스윙을 해보면은 상체랑 하체랑 따로 놉니다. 아래 위 따로 춤추는데 뭐 상체랑 하체가 하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스윙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공치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프로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견고하게 코어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네. 어드레스 조절을 바르게 취하게 되면은 상체랑 하체랑 연결이 되면서 네. 무게중심이 다리 쪽에 갈 수 있다. 네. 저는 옛날에 그거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발부터 스윙하는 게 저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체랑 하체랑 저는 따로 노는데 왼쪽 발부터 스윙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어드레스 때부터 상체 코어가 잘 잡혀 있으면은 상체랑 하체랑 따로 놀지 않아야지 결국은 발부터 스윙하는 게 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5등생입니다. 그 수제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몇 주 안에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요? 아유, 골프 공부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어드레스에서 우리 또 핵심을 딱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호흡인 것 같아요. 우선 호흡을 다 내뱉고 나서 시작을 해 주셔야 이 중심이 위가 아닌 이 아래로 하체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아랫배에 힘을 좀 주고 시작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에서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는데 그 우리 프로님은 골프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어요. 싱글 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2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빨리 시작하면은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다음은 이제 그립인데요. 아, 네, 이 그립 오늘 진짜 되게, 네, 어떻게 이제 딱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보통 어떻게 잡는지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게 어느 손가락에 힘을 주어야 하고, 어디에 힘을 또 빼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립을 보여드리면요. 보통 어떻게 힘을 이제 어디에다 줘야 되냐, 힘을 빼는 게 맞냐, 주는 게 맞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힘을 주는 손가락과 힘을 빼는 손가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왼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이 세 손가락을 이렇게 마디 끝에 잘 걸고 이 손가락에 힘을 잘 주셔야 이렇게 견고하게 잡을 수 있고요. 이 두 손가락은 나머지 두 손가락은 힘을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은 중지, 약지 이 두 손가락을 힘을 딱 주고 이 손가락을 견고하게 탁 잡아주셔야 갈고리처럼 이렇게 탁 잡아주셔야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힘을 빼도 놀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힘을 빼세요 계속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힘을 빼서 정말 그냥 이렇게 대충 잡고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그립이 이렇게 막 안에서 놀아요. 클럽도 돌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우리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힘을 반대로 너무 많이 주면 손목이 이렇게 뻣뻣해져요. 다 모든 열 손가락을 힘을 많이 주면 뻣뻣해지기 때문에 이제 손목 이제 부상의 위험도 큽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로 그러니까 네. 그 아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립이라는 게 좋은 그립이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스윙을 하려면 우리가 그 손목이 좀 부들부들하고 손목이 좀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립은 충분히 강하게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상반된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견고하게 일단 잡아야 돼요. 그쵸? 견고하게 잡아야 클럽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힘도 잘 쓸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손가락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은 이 세 손가락, 예. 오른손은 두 손가락을 이게 좀 기억을 하셔서 딱 이 손가락만 견고하게 잡으시면은 이 견고하게 힘을 주셔도 나머지 손가락에 힘을 뺐을 때는 손목을 좀 부드럽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손목을 부드럽게 쓰기 위함, 손목을 부드럽게 쓰면서도 네. 그립을 충분히 잘 잡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찰력을 주로 이 세 손가락과 두 손가락. 네. 정확히 말하면 요게 맞나요? 요렇게?
네, 왼손이 세 손가락이에요. 아, 왼손. 공부를 다시 하셔야 아, 돼요. 제가 안 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맞나요,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예, 왼손 세 세 손, 개. 오른손 이 두 손. 예, 그래서 이 나머지들은 가급적이면 힘을 좀 적게 주고, 조향을 잡아주거나, 밸런스를 맞추는데 활용하는 게 좋고, 네. 이 세 개, 두 개의 손가락은 충분한 마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네. 충분한 마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좋다. 네. 그럼 우리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골프 배우는 거 초기에 원래 굳은 살이 박히는 게 맞나요, 손에? 맞습니다. 아, 그건 잘못된 게 아니군요. 네, 잘못 잡아서 생기신 줄 아셨던 것 같으신데. 예, 그건 아닌가요? 그럼 어디에 생겨야 되나요, 굳은 살이? 보통은 이제 제 손만 봐도 제가 요즘은 뭐 연습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네. 많진 않은데 아마 화면은 안 보일 텐데요. 이 왼손 세 손가락에 많이 생겨요. 세 개 다 생겨야 되나요? 네, 다 생겨야 돼요. 아, 그럼 네. 두 개만 생기면 잘 못 잡은 거겠네요? 네. 아, 두 개만 만약에 생기신다면 전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립을 조금 잘못 잡거나 예, 예. 아니면 힘을 조금 주는 손가락을 잘못 잡고 계시거나 예, 예.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 여러분들 명심하실 거예요. 그 물집이 한 군데만 생기면 잘못된 거랍니다. 생길 때 세 개가 비슷하게 생기면은 훌륭한 그립을 잡고 있는 거에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요. 꼭 여러분들도 한번 골프 치셨던 분 한번 반성 시간 한번 가지셨으면 하고요. 이건 제가 보니까 현진님은 세 군데 다 물집 잡히셨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른손에는 안 잡히는 게 맞죠? 네, 오른손은 그래도 좀 잡히진 않고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 손가락 있죠? 예. 중지 손가락에 이 중간 여기 마디? 예, 예. 네, 아랫마디 쪽에 이쪽에 조금 생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럽을 잡고 우리가 갈골처럼 탁 잡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마찰이 생겨서 예. 좀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 굳은 살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립에서 힘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 왼손 기준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동그란 부분, 여기 힘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가장 마찰력이 커야지 큰 부분이란 뜻이 결국 물집이 잡히는 곳이란 뜻이니까, 가장 마찰력이 커야 되고, 오히려 오른손은 세 번째 손가락, 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부분에 가장 마찰력이 강하게 걸리게 잡으면은 그립이 좋은 그립이 효율적인 그립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가서 그립만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느낌이. 이렇게 잡으시다 보면 네. 힘 빠지는 게 뭔지 좀 더 아실 수 있어요. 결국은 네. 손목에 힘이 빠지려면은 이 나머지 손가락들은 힘이 상당히 빠져야 손목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맞아요.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손목에 힘을 빼야지 이게 그 스윙 자체의 메커니즘 효율적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손가락에 다 힘을 주는 순간 손목에 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은. 네. 손가락에 힘을 빼는 손가락이 있어야지 손목에 힘을 빼고 손목 부상이 안 생기게 공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공 치다가 손목이 아프신 분들은 그립부터 보시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보통 여기서 보면은 사오정 파학기술님이 주셨네요. 개인 지도면 돈 내고 배워야 되는 레슨. 전 무료로 레슨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을 안 치고 있어서.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립에 네. 대해서는 이거 세 개, 두 개만 힘을 주고 나머지가 힘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전 옛날에 공 칠 때 그것만 세게 잡으려고 했지 나머지를 힘 빼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립이 나머지 손가락에 충분히 힘을 뺄 수 있어야지 비로소 손목에 힘이 빠지고 네. 어깨에도 힘이 빠져서 네. 어드레스와 스윙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네, 맞아요. 예, 너무 잡는 거에만 힘쓰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꿀팁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잡는 거 이외에 힘도 충분히 빼주셔야지 그 그립이 효율적인 그립이 된다. 네. 예, 그럼 잘 새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네, 이 올바른 체중 분배예요. 이제 올바른 체중 분배도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면이죠. 이렇게 정면에서 발바닥을 딱 보게 되면 5대5로 아이언 7번 아이언 기준으로 5대5로 이렇게 체중 분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측면은 우리가 이제 옆이죠. 옆에서 봤을 때 이 발가락이 앞쪽 뒤쪽인데요. 이 발가락 쪽에 있는 부분이 55% 그리고 이 뒤꿈치 쪽이 45%.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중앙보다는 살짝 앞쪽이 맞다고 이제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저번에 우리 골프 어드레스의 정석에서 프로님께서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오늘은 스윙이 또 주제이기 때문에 이 백스윙에서 체중 분배는 이제 백스윙 탑인데요. 우리가 백스윙을 다 올렸을 때 지금 이 영상 사진과 같이 이 백스윙을 다 올렸을 때 이제 이때의 체중 분배인데요. 이때에는 이 오른발 뒤꿈치에 아이언은 60%에서 70%를 이 아이언 뒤꿈치에 체중이 느껴지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90%까지 느껴졌던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많이 돌리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보통은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그러니까 체중이 점진적으로 가다가 최고로 많이 갔을 때부터 다시 내려오는 거겠죠? 네, 맞아요. 네, 오버 스윙을 하면 그런 식으로 안 되겠죠? 이게 오버 스윙이 되면 제가 왜 체중 분배를 말씀드렸냐면 이제 혼자서 연습을 하실 때 느끼시는 경우가 오버 스윙이 되면 뒤꿈치에서 어디로 다른 데로 넘어가요. 아니면 뒤꿈치가 아니라 반대로 또 옆 나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체중이. 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내가 체중이 오히려 여기 있어야 되는, 뒤꿈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앞꿈치에 있네? 뭐 이러신 경우도 있으실 거고. 네. 제가 봐서 뒤꿈치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골프가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옆 날에 있으면 회전이 안 됐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회전이 되면 뒤꿈치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회전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회전이 되는 거 결국, 그러니까 오늘 뭐 프로님께서 설명해 그러니까 제가 레슨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 발 뒤꿈치로 가야 되는 거, 오른쪽 발에 저 60에서 70%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발의 뒤꿈치라는 부분을 꼭 여러분께서 명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이언보단 아무래도 클럽이 길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90%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뒤꿈치의 느낌이 좀 더 많이 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꿀팁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임팩트 때인데요. 이제 임팩트의 체중은 왼발에 딱 임팩트 당시에 70%가 실려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탑에서 전환점이죠. 탑에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는 이미 왼쪽 다리에 왼발에 60% 이상이 이제 실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맞을 때 임팩트 때는 70% 이렇게 실려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가 거의 안 되는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 때 왼발의 체중이 더 많이 70% 정도까지 가려면은 자세가 되게 안정이 되어야 돼 있어야 되고 코어가 아주 잘 견고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스윙도 탑까지 이미 안 갔어야 되고 오버스윙이 안 됐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죠? 네, 기본적인 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체중 분배를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은 진짜 제일 좋은 스윙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되면서 이거 하려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만 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 모양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요 정도가 나오려면은 그러니까 구력으로 공을 때릴 때 왼발이 70% 정도 오면은 그분은 몇 타 정도 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스윙이, 이 정도를 인지하실 정도가 되시면요. 보통 이렇게 인지가 되려면 1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1년 정도 넘으시면은 잘 치는 분들은 80대 후반까지 내려와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1년이면은 거의 100개에서 100개 안쪽 정도까지 들어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은 다 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왼발에 70% 정도까지 오는 친구들은 스코어가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을 많이 좀 받아서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폼이 안 좋은데 오래 치다 보니까 공을 좀 쳐가지고요. 왼발에 70%까지 안 오는데 공을 훨씬 더 잘 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 보통은 이게 되면은 저는 왼발의 체중이 확실히 임팩트 순간에 왼발로 확실히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60% 정도는 모르고 70%는 꽤 많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뒤에서 다 안정이 된 상태에서 70% 되고 나면 피니시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뜻을 거의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친구들은 보면 스윙이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가 작고 피니시가 커지는 스윙을 딱 하는 거니까 이게 작고 백이 작고 피니시가 커지는 스윙을 하려면은 그런 친구들은 공도 멀리 나가고 스코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거리가 일단 비거리가 좀 많이 나가죠. 체중을 잘 이용하면은 그래서 제가 본데 뭐 요거는 초급자용은 아닌 거죠? 지금은 초급은 아닙니다. 이건 초급자용은 아닌 거죠. 다음은
이미지로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시니까요. 인지를 하고 있으면, 체중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혼자 연습하실 때요. 예. 네. 이제 마지막 피니쉬인데요. 이 피니쉬도 이제 연결이 다 돼요. 이 피니쉬 때는 이 왼발 뒤꿈치에 90% 이상 체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뭘까요? 회전이 끝까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오른발 뒤에서 어딘가를 통해서 네. 왼발 뒤로 네. 회전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연습장에 가셔서. 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나왔습니다. 요게 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프로님께서 코어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좀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러려고 한번 그림 좀 넣어달라고 제가 프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대강 말씀드렸지만 이 화면을 잠깐 전환 좀 부탁드릴까요? 전환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몸통 안에 있는 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원통의 이 근육이 4개의 근육이 협응력을 잘 갖추면서 그러니까 스윙하는 동안도 협응력을 잘 갖출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결국 좋아야지 상체의 흔들림이 하체로 전달이 돼서 스윙을 할 때 다리 쪽으로 힘을 실을 수 있게 되고 체중 이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코어가 잘 유지가 돼야지 왼발에 90%를 보낼 수가 있지, 이게 휘청휘청거리면 왼발에 90%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앞뒤, 발에도 앞쪽, 뒤쪽 얘기를 하시는데 앞쪽, 뒤쪽으로 잘 보내려면 이게 코어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스윙하는 동안 호흡을 하고 흔들리고 왕창 휘청휘청 하면은 이게 체중을 이동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잘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저는 프로님이랑 말씀 나눠보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님은 스윙 하시거나 공 치실 때 코어 근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어 근육이 전 중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어 근육이 그래도 좀 느껴져야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스윙을 할 때 스윙도 더 잘 느껴지고 동작도 훨씬 잘 나오고요. 일단 중심축이 생긴 거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프로님 네. 코어를 어떻게 느끼세요? 스윙하실 때? 저는 일단 처음에 아랫배에 조금 힘을 좀 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들 때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백스윙을 들 때에도 이 코어의 힘이 풀리지 않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칠 때도 좀 코어의 힘이 이제 풀리지 않는 것을 잘 느끼고 풀렸을 때는 사실 스윙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럼 언제나 이런 말 조금 과하게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면은 네. 아랫배 쪽이랑 손이랑 팔이랑 어깨랑 다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좀 가지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랫배랑 어깨랑 다 일체감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코어 근육의 협응력이 이 4개의 근육 실린더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코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중심이고 몸 전체의 중심, 그러니까 골프 스윙이 회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네. 아래 위로도 그렇고 회전을 할 때도 그렇고 네네. 중심이, 그래서 코어 자체, 골프 자체가 코어 자체 중심으로 잘 느끼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네네, 맞습니다.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알았으면 공 잘 쳤을 것 같은데. 블랙 코미디 그만하겠습니다. 작은 공 한 번 칠 때마다 그걸 다 생각해야 한다니 막 그러셨는데. 근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하답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프로님이고 저는 전문가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아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현진님이 말씀하신 아랫배 쪽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꼈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은 걸 우선하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를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허리 재활, 골프 잘 치는 거 다 연결돼요. 제가 실은 저희 병원 환자 보다 보면은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허리 아프지 말라고 재활을 교육을 시켜드리면은요, 허리는 여전히 아픈데 스코어는 줄었다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코어를 기우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공 칠 때 일관성이랑 비거리가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허리 부상이 오는 이유예요. 이 허리 부상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제 경험상으로는요. 네. 저는 그 스윙할 때 흔들흔들 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흔들 거리면서 흔들흔들 스윙 거리니까 흔들흔들 거리면서 오버스윙까지 하고 또 흔들흔들 내려치니까 몸이 계속 흔들려서. 흔들려서 계속 흔들흔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프로님 스윙하는 거 몸이 하나도 안 흔들리시잖아요. 하나도 안 흔들리니까 저는 별로 허리는 골프를 정석적으로 친다면은 허리 부상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저는. 저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꽤 오래 쳤거든요. 예, 예. 근데 허리는 아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골프를 하면서. 네네. 자세가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괜찮으셔서 그러실 거라 저는. 네네. 근데 실제로 선수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예, 예.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예. 체력 훈련을 이제 저도 투어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코어 힘을 기르기 위해서 부상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아, 비거리보다는 오히려 부상 방지를 위해서 코어 운동을 많이 하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공을 그 얘기하신 대로 코어의 힘을 가지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대회를 4일을 하고 또 공식도 하고 연습 라운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6일을 거의 공을 쳐야 해요. 예, 예. 근데 그 라운드를 버티려면은 사실 체력도 필요하고 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코어 근육 기르기에서 어떤 훈련 많이 하셨었어요? 저희는 조금 약간 골프랑 병행해가지고 예. 막 헬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자세는 아닌데요. 런지 자세에서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들고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있죠. 예. 이런 걸 하면 이제 굉장히 복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예, 예, 예. 네,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딱 듣기도 아주 고급 재활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부상 방지가 아랫배에 힘을 주는 코어 근육 자체가 인지가 된 상태에서 런지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코어 근육이랑 다리랑 연결되는 상태를 만들고요. 그 상태에서 회전이란 스트레스를 줘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재활을 할 때 잘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걸 하는 겁니다. 자기 현 상태에서 약간 어려운 걸 하는 건데요. 이게 코어에 대한 인지가 하나도 안 되는데 상위 코어 운동, 플랭크 같은 거 하면은 막 운동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코어를 인지하고 인지 능력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잘 쓰시는 분들은 메인테인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이 계속 필요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왜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공을 치는 것 자체로 운동이 돼서 거죽 근육들은 계속 생깁니다. 근데 코어 근육은 따로 훈련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코어 근육은 자꾸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어 근육은 일상적인 동작에서는 우리가 숨 쉰다고 코어 근육이 숨을 일상적으로 쉬어서는 숨 쉰다고 코어 근육이 잘 발달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어 근육 자체를 늘리기 위한 훈련을 따로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공을 잘 치고 싶으시다면은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 기준에서는 방금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운동 같은 것들도 코어를 잘 유지시킬 수가 없는 사람들한테 코어 만들어주기도 괜찮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먼저 인지부터 하셔야 되긴 하지만요. 이런 개념에서 코어 운동이 재활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글에 좀 써놨는데, 이 꼬임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 이제 요것도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스윙에서의 꼬임을 이제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이게 이제 허리 부상에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얘기한 코어랑 되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인지를 못하고, 무조건 내가 멀리 치고 싶다 해서 확 많이 드세요. 이제 그래서 오버스윙도 생기고 그러면서 허리가 휘게 되고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이 꼬임은 정확하게 이제 딱 명칭을 하자면 이 코어가 풀리지 않는 선까지 드는 게 나의 유연성의 딱 끝인 것 같아요. 보통 유연성 된 데까지만 보통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제 또 말씀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느낀 게, 코어가 풀리지 않는 선까지 가야 허리가 무리가 안 가고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허리 부상의 위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어가 풀리는 순간 굽혔다 폈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어가 네. 풀리는 순간
굽혔다 폈다가 일어나고 체중 이동 자체가 다 깨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코어가 잘 아랫배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코어를 잘 유지가 되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인지가 되는 범위까지만 돌리시는 게 저는 그게 부상도 적지만 네. 파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 그림에 있으신 분처럼 확 돌리는 이유도 알긴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회전을 제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차를 왕창 뒤로 보내서 던지면은 네. 차가 도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까지 하면은 차가 도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차를 돌리는 느낌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을 뒤로 안 쓰니까. 그럼 뒤로 확 보내고 힘을 확 주면은 차가 도는 느낌이 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상체랑 하체랑 분리돼서 치는 건 있기 때문에 공이 잘 안 맞더라고요. 다시 이제 연습해 보시는 걸로. 아, 너무 고해성사의 시간을. 예. 네. 네, 다음은 이제 하체 회전이 안 되는 스윙. 네. 네, 먼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예.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직접 찍어봤는데, 이 코어와 회전이 이제 코어를 중심으로 회전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하체의 모습이에요. 네, 이 하체가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발끝에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혼자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는 내가 밀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에 좋은 연습법이거든요. 네. 네, 오른손 오른발 끝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내 다리가 회전이 된다면 이 선 안에서 다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하체가. 예, 예.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체가 옆으로 밀리게 되면 이렇게 선을 벗어나면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꼬임도 안 만들어지고 비거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허리 부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요 회전이 일어나는 돌아가는 회전의 중심은 뭐 흔히 얘기하는 골반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결국 아랫배 쪽 코어 쪽이 돌면서 다리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은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뭐 친구들한테 배울 때 그 골반을 힙턴 골반을 돌려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반보다도 아랫배 중심으로 회전을 시켜야지 네. 이게 골반을 너무 과하게도 안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옛날에 봤을 때 뭐 엉덩이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돌리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막 과격하게 돌리라고 자꾸 막 그러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아, 예. 큰일 납니다. 예. 네. 이제 또 오른쪽 사진은요,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에서 제가 네. 발끝 라인에 예. 보통 이 엉덩이 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은 힙선 있잖아요. 그 네. 끝에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건데요. 네. 지금 임팩트 때 보고 계시면 이 힙선에서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보시기에 얼마나 허리가 아파 보이시나요? 그럼 너무 잘 이해가 가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안 되는 스윙만 보면 다 이해가 가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이제 보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어드레스 자세 그대로가 임팩트에 나와야 하는데 이 임팩트는 어드레스 자세가 아닌 완전 허리가 앞으로 나와 있죠. 체중이 네. 무너지면서 이 코어가 무너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프로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백스윙을 얼만큼 틀어야 되는지 코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백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강의 들으시는 설명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코어가 무슨 소린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느낌이 잘 안 나잖아요. 네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 보면 코어 느낌 그 환자분들 교육을 해보면은요, 호흡 훈련이나 코어를 인지하는 교육을 해보면은 뭐 저는 전문적으로 아예 그걸 타겟으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하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걸 인지하게 되는데 호흡 훈련을 중점적으로 해도 거의 매일 중점적으로 해도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은 저도 아파서 제가 해봤는데요. 처음에 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배가 나와서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 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하면서 제가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 3주 정도 꾸준히 하면은 실질적으로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근육량이 늘어야 느끼는 겁니다. 워낙에 근육량이 좀 적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고
근육량이 좀 늘어야 느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헬스나 같은 거 할 때 근육량 자체, 근력이 느는 걸 3주 정도 얘기해요. 근육량이 느는 걸 보통 한 4주 정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 인지가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면은 이게 하루 스윙을 할 때마다 훨씬 더 빠른 진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계속 연습을 하면은 저처럼 골프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 다시 시작하시면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론이, 오, 진짜, 맞아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배만 외나님, 저는 배만 나오는데 이다영 원장님도 배만 나오나요?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배만 나온 게 아니라 배도 많이 나온 겁니다. 배만 나온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재밌는 질문이신데.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는 하체 회전이 안 되는 스윙이고요. 방금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상체 회전이 안 되는 스윙을 제가 이제 조금 나타냈습니다. 아까 말씀같이 이제 저 분홍 옷을 입고 하는 이제 스윙을 보게 되면 코어가 이미 들렸어요. 들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오버스윙. 들림, 이게 이제 체중 이동 아예 안 되고 무너지는 축 모든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아주 친근해서 제가 이해가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냐면요, 몸이 안 도니까 돌아가는 거를 꺾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도니까 이게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어를 유지하고 돌려야 되는데 몸이 안 도니까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안 되는 문제를 더 안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이제 공을 잘 치려고 하면 이제 또 더 사악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많이 해야지 또 공이 또 맞습니다. 그럼 이제 폼은 완전히 달나라에 가 있는. 네. 갑자기 글썽. 그러니까 그래서 예, 지나가시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좀 짚고 가야겠어요. 네. 저는 이 오버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렇게 갑자기 코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리지 않는 선에서 아마 우리 저한테 배우시는 분의 느낌에서는 스윙이 작아졌어요. 원래 드는 거는 이만큼 드셨으면 확 작아졌잖아요. 이만큼 들면 거리가 안 나갈 것 같다고 말씀을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들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관성도 더 좋아지시고 코어를 잘 지켜주셔야 또 코어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비거리는 더 느실 거니까요. 네, 너무 오버스윙을 해서 꼭 거리가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왜 거리가 안 나간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껍데기만 흉내를 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어의 힘이 인지가 되면서 백스윙을 줄여서 코어랑 연결될 때까지 백을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느끼지 못합니다. 백스윙만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안 맞죠. 안 나가. 겉모습만 줄인 거. 겉모습만 줄인 거고 실제로 연결이 안 되는. 우리 프로님은 백스윙을 줄였을 때도 채 끝이랑 코어랑 연결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따로 노는데 그냥 살짝 얹어 놓은 거예요. 연결하는 고리는 없고요. 하체랑 상체를 살짝 얹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전달이 하나도 안 되죠. 상체 힘이 하체에. 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막 웃으시는데요. 저는 그분들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잘 갑니다. 네. 스트레칭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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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과 스윙의 효율적인 스트레칭. 네. 저는 이 스트레칭을 상체와 하체를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좀 어떠신가요?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나요? 보통 몸에도? 건강에도?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현진님한테는 좋으실 것 같긴 한데, 현진님한테.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코어 근육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 있는 사람 코어 힘이 잘 안 빠집니다. 뭘 해도 힘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코어가 잘 유지가 되면서 상체 하체 나눠서 스트레칭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코어가 잘 유지가 안 되시는 분은 상하체를 한꺼번에 스트레칭 하시는 게 가능하시다면, 네, 부상 방지에는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히려 상체 하체를 연결해서 아랫배에 힘을 잘 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야지, 스트레칭도 이게 골프 치기 전에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 이제 상체 스트레칭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걸 가장 많이 해요. 딱 이렇게 발바닥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돌리고
왼쪽으로 90도 이렇게 돌리고 이 동작을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걸 하실 때 현진님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돌리실 거고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겉에서 보기엔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아주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진님은 그걸 하실 때 내가 공을 스윙할 때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 힘이 연결되는 순간만큼만 돌리시잖아요. 힘이 네. 쫙 들어가. 말은 스트레칭이지만 아랫배는 상당히 힘을 주실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 네, 맞아요. 아니면은 꼬임이 안 느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근데 보통 현진님한테 현진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껍데기만 배에 힘을 완전히 풀고요. 숨을 막 쉬면서 돌립니다. 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스트레칭이 되게 좋은 스트레칭이 요즘 많이 나와 있는데 말씀대로 좀 복근을 느끼시면서 아래 그렇게 하셔야 힘을 됩니다. 느끼면서 하시면은 부상이 오히려 안 오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스윙을 할 때 이 느낌 이상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백스윙을 하시는 게 돌려 스트레칭을 하신다면은 스윙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아까랑 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아까의 스윙이 이 동작이 인지가 되신다면 스트레칭도 이제 순서대로 스윙도 이렇게 스윙 모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 모션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네. 오늘은 지금 스윙은 보여드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일단 여기 이도미 형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네. 스윙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새끼손가락 통증이 심해진 이후 골프 그립을 잡기 힘드네요. 이거 잘못된 그립일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무조건요. 왜냐면 새끼손가락은 아픈 예. 손가락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 왼손이실 것 같긴 한데 왼손이신지 오른손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답을 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왼손의 그립에서도 이 세 개에서는 네. 굳은살이 어디에 제일 많이 생겨요? 세 배 중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생겨요? 아무래도 이 네 번째 끝에 이쪽이 제일 많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세 번째 생기는 것도 좀 나쁜 거고 네. 네 번째가 첫 번째. 네, 하나, 둘, 세 개가 제일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두 네, 번째. 네. 그리고 하나만 꼽으면 네 번째. 네, 네 번째. 요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립을 잡았을 때 힘이 네 번째 가장 많이 가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약간 왼손이 제일 왼손이 가장 심하시고 오른손도 아프시면은 혹시 인터로킹을 잡으시나 본데 이게 그립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왼손이 심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잘못 잡으신 상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못 잡은 상태에서 힘을 많이 줬을 때 새끼손가락이 아파요. 보면은 이제 그립을 이제 좀 혹시 화면을 네. 이 마디 끝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마디 끝에 꼭 잡으셔야 되는데 이 손 바닥으로 있죠. 요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 손가락 쪽에 이렇게 잡고서 세게 잡으시면은 왼손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아프실 수가 있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보통 아픈 경우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만 잡고 나머지는 이렇게 떼고서 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빼셔야 되는데 아프실 거를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끼고서 하실 경우가 많아요. 이게 끼는 그립을 인터로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끼는 그립을 너무 아프시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오버래핑 그립으로 이렇게 겉으로 감는 그립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얼핏 네. 이해하기로는 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또 그냥 제 생각으로 저는 골프는 문외한에 가깝지만 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효율적인 그립이라는 거는 손가락에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맞아요. 빠져야지 손목이 부드러워지고 스윙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도미 형님은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오히려 세게 잡은 거에 문제가 있는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힘이 충분히 빠지게 다른 손가락들이 빠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네. 그립 세게 잡으면은 어깨 힘이 안 빠져서 이렇게 공을 잡게 되거든요. 손목에도 힘이 안 빠지고 이렇게 되면 공을 안정적으로 치기가 어렵습니다. 허리 부상도 잘 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에 힘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손가락 이외에 힘이 잘 빠지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은 괜찮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도 미영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립도 한번 너무 오른손이 아프다면 그립을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처음을 이렇게 배우시면은 이게 손가락이 뼈랑 뼈를 사이에 이렇게 끼기 때문에 좀 뻣뻣하신 분들은 아파요.
아마 이렇게 잡으시나요? 이렇게 잡으시나요? 이제 갑자기 저는- 헷갈리시는 거 아니요. 그 아닌가요? 인터락킹은 안 합니다. 아, 인터락킹. 오, 아시는구나. 네, 인터락킹 안 하고. 근데 그러니까 그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그립이라고 배웠습니다. 여성분들이 네, 힘이 네. 부족하신 분들이 잘 알고 잘 못 계시네요. 잡아서 그런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남자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립하면서 저는 언제나 그게 제일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잘 잡는 느낌이 없어 다른 손가락에 힘을 잘 못 뺐던 것들이 오히려 전 더 사악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네. 힘이 빠져야지 어드레스 전체가 편해지거든요. 네, 그립에서 맞아요. 되든 안 되든 이 5개의 손가락에 맡기고 네. 힘을 빼야지 스윙 전체가 안 망가지는데 네. 그립이 안 좋은 거에다가 그게 안 되는 거에다가 손가락에 힘까지 줘보면은 어깨에 힘 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치기 스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상이 갑자기. 예,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납니다. 네. 분명히 기억이 나는군요. 안 친 지 오래됐는데. 네. 또 질문을 한번. 일단은 할까요? 좀 더 진행을 해보고. 네네네. 여기까지. 네네. 그럼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강의를 주셨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오늘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거 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코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코어 근육을 인지하는 게 골프 스윙에서도 부상 방지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실은 제가 인지가 되고 나니까 공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이 골프를 새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허리가 조금 불편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코어 근육을 잘 인지하시도록 만드는 게 그거 자체가 허리 통증 재활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허리 재활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골프를 잘 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코어 운동이랑 같이 코어 제가 따로 비욘드에서 강의한 것도 있으니까 제 이름이랑 코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을 인지하는 훈련을 병행하시면서 골프를 즐기시는 게 허리 재활도 되고 공도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맨날 오늘 근데 저는 맨날 그 프로님 만나면 고해성사하는 느낌 너무 강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너무 좋습니다. 저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그 학생은 많지 않으시죠? 많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늦게 시작하고 좀 늦게 끝나게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 3시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행복한 주말 되셨으면 하고요. 우리 프로님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예. 불러주시면. 그래서 제가 카메라 꺼져 있을 때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 켜져 있을 때 여쭤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시간 빛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이라면 또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면 또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좀 부상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으셔서 좋은 강한 코어 만드셔서 운동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요? 네, 마지막에 오리쌤의 덕튜브도 사랑해주세요. 홍보해야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